안녕하세요.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이 복잡한 정치의 경제 사상들 있잖아요. 오늘 딱 5분만 투자해서 그 핵심만 쏙쏙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이런 말들 뉴스에선 맨날 나오는데 막상 이게 그래서 뭔데 하고 물어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쵸?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들이 대체 뭐가 다른 건지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경제 이야기, 빵과 빵 공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보고 정치로 넘어가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 질문도 던져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한국의 상황에 적용해보고 마지막엔 지금의 체제에 도전하는 생각들까지 쭉 훑어볼게요. 결국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이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경제입니다. 모든 이념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의 물질적인 기초를 어떻게 세울 거냐, 바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 이념을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생산수단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먹는 빵이 있잖아요. 이건 그냥 생산물이에요. 중요한 건 그 빵을 만들어내는 빵 공장입니다. 이 빵 공장이 바로 생산수단인 거죠. 빵이냐, 빵 공장이냐. 이 둘을 구분하는 게 모든 논의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내가 내 빵을 갖는 거, 즉 생산물을 개인이 소유하는 건 둘 다 오케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다르냐?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빵 공장, 즉 생산수단을 누가 갖느냐에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선 너도 돈 있으면 공장 가질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공산주의에선 아니, 그 공장은 우리 노동자 모두의 것이어야 해 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사회주의는 뭐냐? 이게 좀 스펙트럼이 넓어요. 크게 보면 자본주의가 낳는 불평등, 이대로는 안 된다. 사회가 생산이랑 분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완전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중간다리로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흔히 유럽 복지국가에서 보는 사회민주주의처럼 혁명까진 아니더라도 선거를 통해서 복지를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는 점진적인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좀 다르게,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죠. 좋습니다. 그럼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바로 이 자본주의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신해 왔는지 그 진화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보시면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자기 모습을 바꿔왔어요. 처음 산업혁명 때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걸 맡기는 말 그대로 자유방임이었죠.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이 터지면서 시장에만 맡겨두니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했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정부 개입은 너무 비효율적이야 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1980년대부터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된 겁니다. 이 두 가지 현대 자본주의를 비교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수정자본주의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장이 실패할 수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고쳐야 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아니, 정부가 더 문제야. 시장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라고 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두고 완전히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대체로 이 신자유주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제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정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결국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 그 권력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를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원칙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군사 독재에 맞서 싸워서 쟁취해낸 아주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가 다스려야 하냐는 질문에 오면 답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엘리트주의를 말해요. 이 복잡한 세상, 똑똑하고 유능한 전문가 소수가 이끄는 게 맞아 라고 주장하죠. 그 반대편에는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이쪽은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나눠요. 순수한 우리 국민, 그리고 부패한 저들, 엘리트. 그러면서 저 썩은 엘리트들을 몰아내고 진정한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외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우리가 매일 보는 한국 정치 뉴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현실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보통 한국의 보수, 즉 우파는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성장과 경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보, 즉 좌파는 신자유주의가 만든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복지를 늘리고 약자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다 보니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곤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삶보다 국가나 민족이라는 집단을 최우선으로 놓는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청사진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위험한 사상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시작은 군국주의예요. 군사력을 키우는 게 국가의 최고 목표가 되는 거죠. 여기에 개인은 국가를 위한 부품일 뿐이다 라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즉 파시즘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악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우리 민족만이 우월하고 다른 민족은 없애야 한다는 끔찍한 인종주의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괴물이 바로 인류 최악의 비극을 만든 나치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체제,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권력 구조 자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상들을 만나보시죠. 먼저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질문을 던져요. 왜 우리 사회는 남성 중심으로 짜여 있는가? 법, 문화, 경제, 이 모든 규칙들이 사실은 남성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서 여성에게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진짜 평등을 이루자고 주장합니다. 물론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도 있고 아예 자본주의 같은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이 진정한 성평등이란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가장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는 사상, 바로 아나키즘입니다. 아나키즘은 한마디로 어떤 종류의 강제적인 권력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국가? 당연히 반대하죠. 모든 종류의 위계 질서에 반대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쪽부터 공동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까지 다양해요. 하지만 공통점은 이거예요. 국가 같은 강제적인 권력 없이도 우리 인간은 서로 도우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수많은 정치 이념의 지도를 정말 빠르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생각들이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고 또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살아있는 힘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시나요?